찬영이 맨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아빠가 윤상이야. 그건 어땠어? 가수인 건 언제 알았어? 2011년인가? 그때 아빠 무대 네가 처음 본 거였을 거야 아마. 아이유 누나 그치. 그때 만났을 때 나보다 아이유 먼저 나온 거. 거기서 아빠도 되게 밤늦게 작업할 때도 많았고 그 1층에서 들릴 때 저는 막 바닥에 귀 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네, 다 잘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빠 걱정 얼굴 또 나왔다. 건강 좀 챙겨. 알았다고. 멋있다. 오, 멋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 그게 어디야? 야, 이거 뭔가, 기쁘다.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완연한 봄이 와서, 좀 정원에서 촬영을 하자고 해서 오프닝을 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원 정리가 안 돼서 제가 프랑스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잠도 안 깼습니다. 지금 아직 곰처럼 겨울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졸려. 하여튼만 오늘 요정식탁은 5월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모든 스태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정의 달 작년 1년에 걸친 공을 들인 특집입니다. 윤상 그리고 라이즈의 앤톤 두 분이 어떤 관계인 거는 아시죠? 아들과 아버지 친하지만 조금 저는 거리가 있었었는데 가깝지만 그 속내를 다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고 에이글입니다. 에이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프랑스 국민 아웃도어 아웃도어라기도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이번에도 제가 지금 프랑스에 갔었는데 에이글은 뭐 제가 다니던 동네에도 매장이 있었고 프렌치 감성을 기반으로 한 아웃도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원들의 출퇴근 복장 거의 양복에도 있고 오토바이 출퇴근에도 있고 지하철에서도 있고 왜냐면 그만큼 멋내고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위에 입은 파카 MTD 파카 자켓 카키인데 다 보면 살짝 빛이 나요.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군복 같지 않게 뭔가 멋들어지고 이거는 정말 산책 때도 너무 좋다. 이너만 좀 잘 챙겨 입으면 2월서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이거 봤더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MTD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발수, 방수, 통기, 방풍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에이글만의 기술력이라고 하네요. 툭 걸쳤지만 기능과 패션을 함께 잡은 이 안에 이건 모던 피셔맨 셔츠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해양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원들이 입던 셔츠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션도 이게 굉장히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툭 입으면 되고 이 스태치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막 애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생동감을 주는 이거는 그냥 평생 가지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통이 그러니까 아노락 같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셔츠에도 이렇게 툭 입어도 되고 반팔에 이것만 입어도 되고 이거 입고 넥타이 매도 되게 예쁠 것 같아. 너무 좋고 이거 대박이야. 나 이거 하나 더 살 거야. 피셔맨 제가 반바지 매니아인 건 아시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좋으냐면 이게 피셔맨 셔츠와 함께 동일한 컬렉션으로 해양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반바지라고 하는데 이건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약간 카고 팬츠 스타일인데 주머니도 진짜 많다? 왜 여름에는 외투가 없어서 우리 주머니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카고 팬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데 주머니도 많고 근데 두께가 이건 입어봐야 돼. 진짜 얇아.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벨트가 안에 있어요. 이 배 보이니? 벨트 버클이 있어서 이게 그냥 이것만 그냥 정말 입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기장도 좋고 원단감이 정말 이것처럼 어떻게 설명을 못해. 너무 가벼워.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 나 속옷만 입었나 한다. 과장하자면 정말 UVC와 발수 기능이 있다는데 UVC는 뭐야? 햇빛 막아주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평생 입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고요. 에이글의 가장 유명한
프랑스는 겨울에 비가 많으니까 이것만 신고 다니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드 러버 부츠? 근데 이게 정말 대박이야. 이게 여기가 너무 편합니다. 인솔. 이게 너무 편해서 미드 러버 부츠? 이 장화니까 비 올 때도 좋지만 특히 정원일 할 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일 한다는 게 슬리퍼나 이런 것들이 안 좋냐 하면 사실 먼지 뭐가 자꾸 끼어 들어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나무 긁히고 이러잖아. 근데 이렇게 반바지 이런 것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에이글이 제가 알기로는 부츠를 시작한 브랜드여서 이게 그냥 이들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편안한 것들을 만들자. 이런 클로그가 있는데 부츠가 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다른 슬리퍼보다 조금 쉽게 안정적이고 척 붙는 느낌? 안 미끄러질 것 같은. 이것도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프랑스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 에이글 소개해드렸는데 실용적이고 진짜 이쁩니다. 지금 이 다가오는 봄에 이렇게 툭툭 걸치고 피크닉 가셔도 좋고 에이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서 요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 입고 하면 되겠다? 너무 편한데? 그냥 안녕하세요. 너 진짜 기억 안 나? 너 한복 봤을 때 애기 때. 아, 네네. 여기서부터 얼굴이 나오더라고. 이야. 아빠도 오랜만에 봐서. 선배님 오셨습니까? 왜 그런? 너 안녕. 선배님. 안녕하세요. 삼촌이 선배님. 삼촌. 야, 얘 커서 처음 보는 거잖아. 나 완전. 너 기억은 나니? 기억 못하지? 나 날개 걸렸어요. 날개 찢겼어. 날개 떴다. 맞아. 너 나 기억나니? 기억나죠? 정말로? 네, 뻥치지 마. 그때도 이런 약간 이런 거 입고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예능이 늘었는데 찬영이가 형 뭘? 형 생각해보면 형이 우리 집에 온 게 처음이더라고.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와, 역시 야 화면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 화면은 그지같이 나왔었어. 아니 훨씬 넓으네. 야, 형 온다고 약간 프랑스 풍으로 좀. 예쁘죠? 야 찬영이 야 카메라 제대로 봤는데? 그 다음에 너무 익숙해. 형은 막 와 우리 이러고 들어오는데 찬영이는 이러고 들어오네. 들어가다가 앉아. 아무튼 이거 저기 와인인데. 좋아. 그냥 감사합니다. 손이 부끄러워서. 내가 어저께 진짜 그냥 형 그냥 카메라 와. 등졌어. 그냥 와 그랬는데. 아니 그냥 오면 되지 않니? 근데 어떻게 그냥 와? 아이고. 야 드디어 보네. 아이고 재영이네 집에 와 보는구나. 그러니까 앉으세요. 아. 야 찬영이 너 알러지 있다 그래서 근데 헤드미 치웠어. 아니. 헤드미라고. 네, 강아지. 나는 형은 너무 좋아하는데 보고 싶었는데.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하는데 알러지가 있는 거지. 네. 얘가 얘네 수영 선생님 집에 헤드미만한 애가 있는데 걔가 지나갔던 자리에 얘가 지나가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더라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을 지금 2번이나 키움을 돌렸는데도 아이고. 지금 계속 청소를 하는데도 걔 알러지 올라까봐 걱정이네. 아이고. 조금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한번 그 정도 노력은 했습니다. 아유, 두 분을 너무. 모시려고 1년을 기다렸잖아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영이랑은 계속 봤었어? 그래도? 그래도 쉬는 날이나 시간 날 때마다 가니? 집을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운이 좀 좋게 올 초부터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다. 그지? 그게 많이 본 거야? 응. 그럼 둘이 되게 서먹서먹하겠다. 아니 그렇지는 않지. 찬영이 지금 그렇다는데? 그렇진 않고 나 이렇게 둘이 놀리니까 너무 재밌네. 둘이 이렇게 같이 나온 적은 없나? 같이 나온 거 옛날에 얘 미국에 있을 때 다큐 찍고 그거 그랬어. 아니야 재석이네 거기는 거기다 라이즈가 같이 나왔었구나. 그치. 그치, 유키즈. 유키즈. 유키즈에 나갔었어 이렇게? 에이 그럼 근데 라이즈랑은 첫 그림은 아니야. 근데 이 둘이서 나오는 건 첫 그림이지.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형 이제 술을 조금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 뭐 조금. 너무 마시면 안 되는데. 야 얘가 말한다. 야 우리만 있으면 절대 안 마신대 자기. 아니 그냥 뭐 아니 어차피 우리는 해봐야 독주 아니잖아. 샴페인만 조금 샴페인 마시는 그런 거야. 거니까. 찬영이 너는 한국말 좀 서툴지 아직? 생각보다 서툴어요. 아니 왜 애를 한국말을 안 가르쳤어? 아니요, 집에서는 이제 최대한 쓰긴 네. 했는데. 혜진이가 혜진이래. 혜진이지. 혜진이 맞죠? 아니 어렸을 때 그럼 엄마랑도 영어로 했나? 아니요, 엄마랑은 이제 한국말로 했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꽤나 있어요. 약간 단어나 그래. 아무튼 약간 맞춤법 같은. 아니 너 삼촌이랑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빠가 결국 못 찾았어. 삼촌 피아노 방에 있고. 근데 그때 얘가 겨우 이제 걸음마 시작하던 때라.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냐 네가. 그러니까 기억이- 뭐 아는 척 하고 있어. 형 먼저 내가 되게. 아, 내가 너무 계속 찔려가지고 아니 이거를 아니야 잠깐만 이거 내가 아끼는 애여서. 그러니까 아니 나도 테이블 얘를 말 못하는데 잠깐 기다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테이블을 가만히 여기로 있을게. 조금만 이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냐? 아니 이게 찔리네. 약간 아니야. 앞쪽으로. 이거를 조금 앞쪽으로 형 당기면 근데 앞쪽으로 당기면 이 전등이 되게 무서워져. 그래서 아빠한테 좀 가까이 그쪽 좀만 아. 들어가. 가본다. 하나 둘 셋. 조심. 아니 이 정도 오케이. 그래 네가 거기 앉으면 되겠다. 됐지? 됐다 딱 됐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 어르신이 또 뭐 이렇게 패키지 가 됐다. 진짜 형이랑도 오랜만이야. 근데 라디오 또 그때 만났었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오랜만에라서 맞아. 찬영아 너는 지금 월드 투어 하고 왔지? 네, 최근에 끝났습니다. 얼만큼 바쁘니? 그래도 제일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남미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롤라폴루자라는 맞아.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을 하고 왔어요. 형 우리 옛날에 제3세계 음악은 형이 다 들려줬어. 그쪽 남미 음악은 정말 형 때문에 들었어. 저도 사실 그래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좀 그쪽 음악을 많이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형이 들려줬니? 약간 들려준 것들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아니 그러고 얘 너 일본 언제 가지? 일본은 이거 무슨 수업도 둘이 짜고 온 거야? 뭐 멘트? 남미 얘기하고 있는. 남미 끝났고 왜냐면 아니 얘네 뭐 저기 3일인가 4일 있다가 너네 일본에 오래 간다고 애 엄마가 그렇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어. 또 다음 미니 앨범을 또 준비할 거라서 거기 일본 가서 우선 약간 포토 같은 거랑 한 얼마나 가 있어? 열일 정도 있다가 또 저희가 태국을 가거든요. 태국도 가서 또 페스티벌 하고.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알려주고 그러나 봐. 그냥 전체적인 스케줄을 그렇게 막 언제 너의 쉴 수 있고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거야. 거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올 때도 그냥 얘가 갑자기 지금 가도 돼? 이러고 그럼 운 난리 나는 거지. 강수가 뭐좀 치우자. 치우자. 또 찬영이가 그렇게 바빠서 못 보는 게 또 즐겁기도 하기도 하고. 절대 그렇지는 않지. 근데 아니 뭐 시계 바꾼 거 같은데. 이거 야 좋은 건데 이거. 이거 얘가 선물해줬어? 아빠한테 플렉스 해준 거지. 멋있다. 오 멋있다. 이런 얘기 중고야. 그게 어디야? 야 이거 뭔가 기쁘다. 하자. 기쁘네. 아빠도 시계 좋아하는 거 알아가지고. 오늘이 가족의 날, 가정의 날 특집이야. 가정의 달이라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상희 형 얘기를 좀. 형이 작곡가로 언제 데뷔했는지 알아? 퀴즈야. 하나, 둘, 셋. 90 아니 한 30년쯤 된 건 알고 있긴 한데. 내가 넘었지. 뭐 아들한테 그런 거를 그래 나는 그게 근데 가르칠 형 필요가 있나? 아니 근데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하는 일은
꽤나 뿌듯한 일 아니겠어? 그렇지. 내가 또 삼촌의 입장에서 내가 얘한테 주입식을 그래도 처음 이제 파는 곡이 아빠가 한국에 여름밤의 꿈. 맞아 그게 몇 년도 같아? 이 20살 때였지. 그 애도 20살에 데뷔를 하긴 했어. 20살 때 그거 김현식의 노래로 데뷔했어. 그 어떻게 쓰게 된 거야? 김현식 선배의 그 앨범에? 그 여름밤의 꿈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성한 노래거든. 그 한 꽤 걸렸어. 근데 이제 그 곡이랑 추억 속의 그대랑 이제 몇 개가 있던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한영애 선배님이나 뭐 이제 이런 뭐 김종진 선배님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식이 형이 전화가 오신 거지. 여보세요? 막 이랬는데 윤상아, 내가 그 노래 좀 노래 하려고 이게 꿈인가?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녹음실은 못 갔어. 안 불러주시더라고. 네, 할게, 녹음할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석 달인가 있다가 새 앨범 나온다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식이 형이 뭐 TV에 나오는 가수도 아니고 그 전화도 사실 집 전화로 했어. 우리 집 전화. 그래가지고 레코드 가게에 갔더니 김현식 4집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사서 딱 봤지. 그랬더니 내 이름이 써 있어. 형 이름이.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살 때 작곡가로 데뷔하는 일은 쉽지 않지 사실. 그때 당시로도. 그치. 나도 그래서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운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해. 사실 좀 탄탄대로 아니었나? 작곡가로서는 사실 그때 그 나이로서는 근데 그거 하나 팔아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첫 술에 배불러.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나는 내가 가장이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때 뭐 아빠 유교 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찬영이 약간 제사 때 놀러 온 조카의 얼굴이 잠깐. 야, 좀 들어. 이 얘기 너 지금 아니면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음악하는 게 약간 이제 조금씩 알려질 때 김완선 씨 백밴드를 1년을 한 거야. 그렇지. 88년부터 89년까지 라이브. 완선 씨가 뭔가 밴드로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가서 우리가 라이브 하고. 근데 데뷔를 왜 하게 된 거야? 좀 뛸게. 너무 옛날 얘기야. 너 졸리면 얘기해. 한숨 자고 올래? 시간 많은데.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 너 밴드 한 건 알아? 밴드 한 것은 알고 뭐 사진 같은 것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약간 이렇게 딥하게 얘기는 는 안 했지. 해본 적은 없어. 그 아무튼 이제 밴드를 하다가 너 심심하면 이거 먹고 있어. 이게 너 치즈는 먹니? 거의 네, 셰프야, 셰프. 좋아요. 치즈 좋아요. 아 그래? 그러면 원래 프랑스에서 치즈를 먹을 때 예전에 쪽파를 줬었어. 포크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같이 쪽파랑 같이 먹으면 쪽파. 형도 그렇게 해서 먹어. 그리고 형은 옛날 얘기도 계속 해줘. 알았어. 그게 이제 김한선 씨가 중요한 게 너 왜 가수 나 왜 했냐고 물어봤잖아. 그게 김광수라는 매니저가 그때 김한선 씨의 매니지먼트를 본 거야. 근데 내가 밴드를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끔 보잖아. 그러더니 나한테 어느 날 가수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가수요?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옆에서 계속 이렇게 대박이다. 해서 나의 니즈를 알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하다. 사고 싶은 악기가 산더미인데 그렇지. 그거 그럼 내가 현찰로 줄게. 이렇게 된 거야. 나 노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돈 준다니까. 아빠는 아빠 키도 모르고 녹음한 거야. 음역대? 음역대를 남자라면 뭐 락까지는 올라가겠지 않겠어? 그랬다가 가사가 붙으니까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덧없이 흘러가만 한 300번은 부르는 거야. 그 음이 안 올라가서 그래서 난 원키로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 그게 근데 형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옛날에도 우리 2000년대 막 이제 만나고 그랬을 때도 형 그때 나한테 그랬었어. 재영아 왜 이렇게 곡을 높게 쓰니? 그때 생각나. 야 너는 되잖아. 너는 고음이 되잖아. 들었지? 이게 억지로는 되니까.
그냥 나는 그 억지가 너무 안 돼서 무대 공포증이 생기는데 나의 주제를 알게 이제 2집부터는 그래도 좀 낮춰서 이제 간 거지. 그때 윤상 1집 처음 나와서 이런 성공을 거두리라는 건 몰랐지. 근데 그게 됐고 심지어 싱어송라이터고 자기가 다 만들고 또 다른 싱어송라이터의 그 이야기를 던졌다고 난 생각하거든. 고맙다. 그게 사실 그 언더에서 살던 사람들을 약간 TV 세상으로도 잠깐 나오게 했고. 근데 나는 불만이 그때 이제 방송 안 하고 잘 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 특히 형 성격에. 응. 그러니까 무대 나가는 거 조금 힘들어하고 그거 많이 힘들어했지. 그래도 엄청. 형이 쇼도 나오고 일요일 밤에도 나왔었지. 아 엄청 나왔지. 그치.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윤상 얼굴이 저 우수 젖은 얼굴 뭐지? 너 우수가 무슨 말인 줄 아니? 무슨? 멜랑콜릭 페이스. 멜랑콜리 페이스. 우수하다 이런 거야. 우수하지. 그런 약간 형 진짜 어렸을 때 잘생겼었잖아. 아유. 근데 음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근데 약간 슬픈 음악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윤상 음악이 흐르면 내가 꽤 세련된 도시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왜 그래? 아니 정말 빨개지는. 얼굴 빨개졌지.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 이런 칭찬 감옥에 가두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형이 우리들의 발라드 나온다는 얘기 듣고 녹화장이 인천이었는데 가는 동안 윤상 앨범을 쭉 들은 거야.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이사랑, 정말 지리멸렬한 인생에 이 음악이 주는 힘이란 걸 사실은 친함에도 불구하고 그 앨범의 가치들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 인천으로 가는 동안 미친 듯이 들으면서 야, 이 베이스 봐, 야, 이 리듬 봐, 8비트가 이럴 수 있다는 건 윤상밖에 없어. 이걸 그때 찍었어. 얄미워. 근데 정말 그랬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약간 우상이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알잖아, 그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거 좀 너는 아니? 아빠가 그런 때 있었어? 너 7살 때 낸 앨범이 아빠 공식 마지막 앨범이라 그동안 내가 앨범은 못 내고 있었지. 그러네. 2009년이 마지막이니까. 왜 이제 찍기 싫어? 갑자기 훅 들어온다고 이렇게. 아니 왜냐면 나는 형 열린음악회에서 형 라이브 한 거 내가 형한테 막 보낸 거 있지. 거기서 어느 순간 이제 친구들이랑 맞춰서 딱 낸 그 합을 보는 즐거움이 너무 즐거운 거야. 싹 절제돼 있고 싹 멋있는 거 싹 하고. 에휴, 고마워. 근데 왜 앨범을 안 내? 아니야, 앨범을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 준비는 하고 있지. 근데 내가 한 번에 앨범을 언제 내겠다 그랬다가 엎은 적이 있어서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 번복하는 게 싫어서. 왜 엎었어? 밴드 셋으로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녹음을 하나 해봤어.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럼 그래서 이랬다가 내가 나중에 후회를 더 할 것 같은 거야. 좀 내 그냥. 그래서 이제 해볼 생각이야? 뭔가. 근데 형이 또 내는 밴드 사운드가 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요새 너무 너무 애들이 잘하지. 너무 잘해. 그리고 너 그때도 얘기했지만 라이즈도 처음에 내가 한국에서 봤던 공연 때는 밴드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남미 때 밴드가 같이 하는데 오 잘하더라고 밴드가. 우리 때랑 또 다른 완전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접길 잘했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밴드 사운드로 이렇게 했는데 와 자기들이 훨씬 멋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좀 덜 멋있는 거 해도 돼. 윤상이 멋있잖아. 아우. 근데 정말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좀 깐깐하고. 저도 사실 그냥 가끔가다 그냥 통으로 앨범 들을 때도 있긴 해요. 그치. 특히 저는 아. 20th Anniversary 20주년? 20주년 그거 그게 통- 1집부터 6집까지 다 들어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거든요. 그 음악을.
근데 그래서 뭐 뭔가 그래서 그런지 더 약간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또 가끔 가다 뭐 좋을 때 아빠한테도 보내잖아. 그 링크. 지가 뭐 역시 좋네. 꽂혔다 생각될 때 그 곡을 나한테 링크를 보내더라고. 오늘은 이 노래가 괜찮게 들렸다. 뭐 이런 의미겠지. 찬영이 얘기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섞어서 하자. 내가 뭐 보고 깜짝 놀랐냐면 이 깐깐하고 시니컬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찬영이가 음악을 한다 그랬을 때 오케이를 했다고? 그러니까 가장 놀랐었어. 아니 그래서 에이.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맨날 피아노 삼촌이라 그랬던 삼촌이 재영이 삼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피아노에 대해서 원한이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힘으로 안 되더라고.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도 한계가 있고 또 얘가 너 몇 살 때부터 수영했니? 수영은 한 5살 때부터.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데 얘가 좀 거기서 두각이 보이니까 피아노도 좋지만 잘하는 걸 밀어주자. 수영을 더 올인하게 된 거잖아. 대신 첼로는 했었지. 첼로 잘하던데? 이제 피아노, 첼로, 수영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를 못하는. 하나를 놔라 그랬더니 피아노를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피아노보다는 첼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그거 핀가 보다. 아니 웃긴 게 이제 벌써 얘는 피아노 자기가 이제 싫다고? 그걸 후회하더라고. 근데 아직 안 늦었다. 안 늦었어. 네가 지금 그 단선율 악기들을 하는 거 일단 너무 기본적으로 편곡할 때 너무 필요한 거니까. 또 우리 또 잔소리 시작했다. 그냥 네 맘대로 해. 내가 이제 그래도 기러기를 10년 넘게 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뭐 좀 자유롭게 큰 꿈을, 그건 내 생각이고 얘는 이미 이제 거기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꽤 있었나 봐. 근데 나한테 그걸 쉽게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데모를 들려주는데 그걸 내가 이딴 거 필요 없고 열심히 공부해가 안 되더라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팔짱가 보다. 약간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래도 저 세계에 나가서 네 꿈을 펼쳐보렴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사실. 그건 진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니까. 뭐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어쩔 때 진짜 왜 그 통달한 사람처럼 왜 기분 쪽 빠지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만큼 엄격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허투루 접근하는 거 용납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그런 거 배울 점인 것 같아.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처럼 진짜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져서 사실 그래서 유학은 안 갈 줄 알았어. 진짜? 형은 더 치열하게 그냥 앞으로 앨범 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가게 된 거였어요, 유학은? 아니 뭐 재영이도 가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약간 로망이지 뭐. 그게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꼭 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 내가 이제 혜진이랑 결혼을 앞두게 되니까 만약 여기서 신혼집을 서울에다 만들면 영영 유학은 못 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아예 결혼하면 보스턴에서 시작해보자. 가서 형이 짱 먹었지, 버클리. 아니지. 형 갈 때 다 장학금 받고 가야지. 근데 슬픈 사연. 뭐? 나는 못 갈 뻔했어. 왜? 아니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 장학금을 받고 가기로 했는데 갔더니 오디션을 다시 봤어. 다시 보는데 내가 그 오디션에서 떨어진 거야. 장학금 오디션. 입학 오디션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그 학비가 너무 비싸거든. 그치. 그때도 비쌌으니까. 그게 이제 공부 잘하면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 받았지. 첫 학기에. 첫 학기 성적을 보고 두 번째 학기부터 받았지.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일 수도 있는 게 처음에 가서 듣고 싶은 수업만 듣지 뭐 이렇게 간 거야.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갑자기 가서 우리 장학금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까? 이래버리니까 긁힌 거지. 너무 긁히지. 너무 긁힌 거지. 그게 들어가기는 쉬워도 그렇지. 나오기가 힘든 학교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폭제가 된 거.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때 찬영이가 나온 건가? 그치. 가서 몇 년 후에 나왔어? 1년 있다 나왔지.
금방도 나왔네. 공부를 한 거야, 뭘 한 거야. 농사 지었다, 농사. 그랬어. 지금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학비도 있었고 생활비도 있었고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시기가. 내가 진짜 고백하는데 아빠가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으니까 한 거야. 아빠 형편에 만약에 계획적인 사람은 그렇게 시작 못해. 3년 후, 4년 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아, 그런 거.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활, 완전 이제 다른. 그래서 안 되겠다. 아빠 일단 먼저 한국 가서 돈 좀 벌어야겠다. 감당 안 될 수준으로 갖고 형이 이제 왔어. 왔을 때 이제 찬영이는 그때 한 3, 4살? 5살, 6살. 내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NYU 마지막 학기 때 KBS에서 라디오 제의가 오고, 그러고 그때 한 대학에서 초빙 교수 제의가 와서 야, 그거 어떻게, 아빠 어떻게 엄마랑 떨어져 살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 우리는 떨어져서는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살아 이랬었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제의가 오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뭐? 오빠 빨리 가. 그 라디오? 라디오. 아이고 빨리 자리 잡아. 저랑 엄마 둘이서 그 들었었거든요. 라디오를. 아마 미국은 그때- 밤인데 아침에 하고 있어서 그때 KBS 콩인가로 됐었어. 맞지. 그걸로 이제 듣고 아빠 목소리 매일 듣고. 자고 밤이니까. 네, 그랬었어. 그렇게 무슨 영화 같네. 엄마가 얼마큼 예뻤는지 알아? 지금도 예뻐요. 예쁘다고 많이 해줘야지 아빠.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안 하잖아. 팔불출이지. 자, 다음 음식을 잠깐 내기 전에 진짜. 그 다음은 꼬맹이 입맛에 맞을까? 꼬맹이래. 저는 다 좋아요. 얘는 진짜 재영아 정말 다행인 게 얘는 입이 짧지가 않아. 형도 짧지? 난 짧지. 나는 겁나 짧은데. 그래? 야, 예민하고 입 짧고 정말. 근데 얘는 진짜 우리 집에 너 같은 애는 없어. 일단 뭐 생선 이런 게 있으면 가시 안 바르고 입에 먼저 들어가. 오, 운동해서 그런가? 그런가? 그거 보고 어른 같았어. 되게. 오. 그게 무슨 어른이?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래, 입 짧고 예민하고 그런 애들이 다 애기인 거지. 뭐. 이건 약간 프랑스 시골 아주 전통 요리야. 야, 근데 이건 이름이 뭐야? 뿌띠뿌아. 뿌띠는 작은 거지. 맞아, 뿌아는 콩이야. 작은 콩? 야, 어렸을 때 이런 야채를 엄마가 해주면 어. 내가 야채를 먹었을 것 같아. 쪽. 야채를 어렸을 때 안 먹잖아, 애들이. 그렇지. 근데 아니야. 근데 저쪽 파 저것도 어렸을 때 먹어보면 저 밥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이건 시금치 아니야? 아니야, 쪽파. 아까 쪽파라고 했잖아. 잔영아. 긴장했어. 파구나. 찬영이 맨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아빠가 윤상이야. 그건 어땠어? 근데 그때 내가 미국에 있는데 얘가 뭐 내가 가수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래도 이제 뭐 가수인 건 알지. 가수인 건 언제 알았어? 가수인 건 언제? 뭐 그건 한 자연스럽게 알게 됐겠죠. 한 뭐 5살, 4살 때쯤에는 찬영이도 아빠구나, 성격이. 그건 알았겠죠. 얘가 말투가 윤상이네. 보스턴에 살 때도 그때 뭐 작업실도 있고. 얘가 그때 내가 기러기 시작하고 2011년인가 광민이 형하고 병우 형하고 콘서트를 할 때 얘가 한국에 와서 그걸 봤어. 그때 아빠 무대 네가 처음 본 거였을 거야 아마. 아이유 누나 그치. 그때 만났을 때. 나보다 아이유 먼저 나온 거. 얘가 그때 아이유 진짜 엄청 팬이어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후배한테
저 미안한데 사인 윤상이 그게 아이유야. 곡 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친분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었지. 사인 좀 받아달래?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어. 너무 어려서 사인을 원하는 그거인지도 몰라. 네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아빠 받아다 줬나 봐. 또 네 목소리가 들어간 형 졸업 앨범 네. 들어봤어? 네. 형이 그때 어땠어? 너무 애틋했던 거야? 그 왜 넣었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러면은 팔불출 같은 텐데 너 애들 옹알이 소리가 진짜 너무 웃겨. 막 그냥 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걸음마 하기 전이야. 내가 녹음실에서 작업하는데 뒤에다 앉혀놨는데 하도 거기서 이 옹알이를 공갈적 꼭지 이거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아 이건 도저히 녹음을 해놔야 될 것 같아갖고 제일 비싼 마이크 꺼내갖고 그걸 한 10분 정도 녹음을 한 거지. 그걸 녹음을 해놨다가 이제 졸업 작품 해야 될 때 아 그럼 이걸 갖고 뭘 해보자. 의외로 찬이 형이의 가장 귀여운 걸 형은 소리로 느꼈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예민한 사람이니까. 아 그리고 애들이 내는 소리가 진짜 너무 귀여워. 그 찬영이어서 그랬. 둘째대로 또 엄청 귀여워가지고. 둘째니까. 형 애니까. 아니 나 미안해. 나도 시니컬해졌다. 잠깐만. 야 정신 차려. 우는 소리는 진짜 짜증날 때가 있지. 새벽에 계속 울고 이럴 때. 어떻게 해도 안 달래질 때. 순둥이 아니었어 얘는? 모든 순둥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순둥이도 울 때는 울어. 근데 정말 그 외에 내는 모든 이 소리는 너무 귀여워서 눈물 나. 정말. 그 지금 들어도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너무 막 그때 생각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시계를 보네요. 그래. 그때가 이렇게 형한테는 조금 특별했나 봐. 찬영이가. 그치. 그때 막 그 우리들의 발라드 하는데 찬영이 얘기하면서 막 형이 막 이렇게 우는 모습을 난 처음 봤고.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상이 형한테 누군가는 말하지 않은, 맨날 형은 음악으로 표현하고 아마 그래서 직접 말하거나 그럴 때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이 나왔다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가? 난 그랬던 것 같아. 형도 얘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편은 아니지. 절대 아니지. 형은 약간 윤상은 약간 묵뚝뚝하니 어떠니 너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옛날에 비해 약간 많이 부드러워진. 옛날에 좀 더 무서웠던 아빠였어? 그쵸, 제 기억에서도 약간 조금 그랬었는데. 무뚝뚝하고 네. 말 잘 안 하고. 근데 뭐 말은 해도 약간 좀 차갑게 느껴질 때. 나도 그래. 그게 섭섭한지 잘 몰랐었어. 그래서 진짜. 근데 저도 그게 약간 섭섭하기보다 그냥 아빠는 그런 음. 사람이다 이렇게. 넌 닮으면 안 된다. 근데 워낙 딴 데 신경 쓰고 되게 예민하고, 근데 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민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곡을 쓰겠니? 근데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삼촌도 진짜 예민해.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편한 거야.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찬영이가 이렇게 이제 데뷔했잖아. 맨 처음에 나 가수 할래요. 그랬더니 반응은 어땠어? 그러니까 너 음악 들려주기 전에. 음악은 사실 그 전부터 들려줬었고 제가 자연스럽게 한 중학교 때부터 아빠도 그때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그 옛날 그 패드에 그걸로 막 같이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걸로 이제 관심을 갖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노트북을 사고 그걸로 이제 같이 아빠가 로직을 선물해줬죠. 로직을 얼마나 해서 너 로직 쓰니? 로직 그렇지. 로직부터 해야지. 로직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러니까 놀이처럼 너무 잘 인도하셨네요. 근데 내가 로직을 로직은 음악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에는 다 이제 컴퓨터를 쓰잖아. 내가 괜히 로직을 깔아줬다 된 거지. 왜냐면 근데 숙제를 얘가 꼭 그 집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서 숙제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저기 있잖아. 그럼 얘는 랩탑을 켜면 엄마는 얘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가끔 보면 얘가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로직을 켜놓고서 숙제하는 척을 하고 있다고 나한테 오빠 때문에 얘가 지금 공부보다 로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좀 혼내지 않았나? 숙제할 땐 숙제만 좀 하라고. 기억도 안 나요. 야, 근데 다 잘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빠 걱정 얼굴 또 나왔다. 얼마나 그때 걱정이 많았겠어. 형 왜 걱정을 했어? 아니 공부해야 되니까. 아빠는 이 나이에 35에 다시 학부부터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지금 나이며 이런 게 딱 공부할 때 공부하고 형 밴드 몇 살 때였어? 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바랬던 거야. 심지어 뭐 음악을 이렇게까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할 줄은 몰랐지. 찬영이는 그러면 막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 어땠어? 음악을 맨 처음에 했을 때 느낌은 뭐였어? 저희 이제 뉴저지 집에 작업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빠도 되게 밤늦게 작업할 때도 많았고, 뭐 작업할 때 약간 그 밑에서 울리는 소리 그 1층에서 들릴 때 저도 막 바닥에 귀 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뭐 아빠가 없을 때도, 아빠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비어있는 작업실 구경하러 저도 막 혼자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운 거지 아빠가. 아빠도 그립고 아니야 악기 만들 신기하고. 당시에 찬영이는 얼마나 그리웠겠어 아빠가.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음악을 나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건 언제야? 그러니까 수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 시기가 약간 캐털리스트긴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음악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코로나 시기 전에도 나중에 약간 난 뭐 하고 먹고 살까 생각했을 때는, 근데 물론 약간 저는 이제 수영이랑 학교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긴 그렇지. 했지만 뭐 졸업해서도 뭐 하고 살지, 물론 약간 그 나이 때도 그런 확실한 목표 없이가 이제 그게 대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몰랐었거든요. 약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좋은 학교도 보내고 뭐 미국에서 키우고 했지만 결국엔 그래도 음악 관련된 일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가수가 아니어도 뭐 약간 프로듀서나 아니면 뭔가 그런 사운드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약간 미국 쪽에서 그 케이팝이 좀 커질 때 그걸 보고 이제 좀 나도 가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아? 그 같이 형이랑 왜 가족 그 다큐 같은 거 나오고 나서 너 인스타 팔로워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아 그거는 나중에 더 커서 그러니까 인스타에 얘랑 나랑 그 우리 밥 사진 먹는 같이 올려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가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무튼 뭐 그때는 뭐 가수고 뭐고 얘기 없던 때인데 그 사진을 올렸는데 팔로워가 갑자기 하루에 10,000명인가. 아, 난 아이돌인가? 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건 아니고 그 아이가 폭발시키고 이나가 그 던졌네. 뭐 이게 뭔가 옆에서 그냥 먼저 알아봤네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그때는 내가 태어나서 얘 노래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때라. 저도 노래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 둘이 똑같이 노래는 안 했네. 뭐 그것도 똑같네. 저도 워낙 부끄러움도 많고 했어가지고 전 진짜 노래 춤 이런 거는 안 했는데 그냥 뭔가 그 당시에 너무 하고 싶게 됐던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아빠가 한 얘기가 조금 이해되기도 해? 어떻게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깊게 이해된 느낌? 약간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가 말했었던 것들. 그래도 약간 시작 전부터 워낙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약간 아빠의 걱정들이나. 아빠의 제일 큰 걱정은 뭐였어? 잘못 될까 봐 걱정한 거지 뭐. 혹시 뭐 아이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아니까. 그리고 워낙 제가 아무래도 약간 팬타시를 갖고 있었으니까, 약간 이 로망을 갖고 있었으니까 너 상상과 다르다 현실은, 이런 일단 얘기를 많이 춤,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하고 음악은 또 다른 얘기잖아. 근데 그 아이돌 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 그게 뭐 진짜 노래, 춤, 그 춤이 제일 나는 걱정이 됐던 거야. 우리 집에 춤이 없는데. 형 옛날에 춤춘 거 있는데? 약간 이렇게 딴딴딴딴 약간 이런 거 있었어. 아이 그건 그냥 뭐 율동도 아니고. 근데 되게 대견해 보일 때는 찬영이가 처음에는 좀 멤버 중에 막내기도 하고 그랬지. 좀 쑥스러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무대 할 때 나도 볼 때 좀 아슬아슬 했었어. 아, 처음에 데뷔할 때? 데뷔했을 때 물론 잘했지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에너지가 좀 달라져 있고 이제는 찬영이도 어느 정도 뭐 벌써 3년 동안 활동한 거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얘 사춘기 끝자락에 내가 갱년기가 시작됐잖아. 갱년기 느꼈어? 나는 좀 신기 왔어. 뭔데? 왜 가만히 뭔데? 있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식은땀 나고 체온 조절 안 되고 노화가 느껴지는 거야 몸에. 너 없니? 잘 때 약간 발 뜨거운 거? 그건 술 마시면 발 뜨거워지는데. 아, 그랬어. 나는 좀 몸이 갑자기 한 번도 못 느껴본 증상이 왔는데 건강 좀 챙겨. 알았다고. 그런 거 부럽다. 근데 딱 그때 내가 찬영이랑 1년을 딱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에. 맞아. 그때 나 기억나는데? 이제 그것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이야. 맞아. 그러니까 기억나. 정말 그 조그만 집에 아슬아슬했어. 정말 둘이 다 날이 이렇게 서 얘도 이제 연습이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막 승질대로 안 되니까 나는 또 나대로 이 새끼를 그때 본 것 같아. 요때 만났던 거 같아. 물론 뭐 아들이 말하지 마. 말대. 그지? 왜 그랬어? 내가 말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내 아들이 하겠다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이해하고 밀어준다기보다 그걸 이해해줘야 그렇지, 되는데 이해했지. 그걸 이제 한 집에서 하니까 그게 또 다른 문제. 엄마가 중재해줄 수도 없고. 없고. 미국에 있어. 그러니까 난 또 얘가 밤에 늦거나 이러면 또 유혹이 많잖아 한국에는. 혹시나 뭔가 어떤 또 막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다행히 그래도 아빠 생각보다 너무 대견하게. 아빠가 좀 더 놀았어.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둘이 엄마 없이 중재자 없이 그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이해됐던 것들이 좀 더 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나보니까. 좀 그때도 한 고등학생 나이 때쯤이니까 그렇게 크고 나서 이제 둘이 같이 있던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었어. 그렇지. 살면서. 그래서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뭐 1년 뭐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도 아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부분들도 있고 되게 아빠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 키우는 게 거의 처음인 느낌? 그래서 아빠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이제 극으로 맞지. 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 좀. 근데 이제 그래도 얘랑 같이 음악을 이제 필 잡히면 너네한테 했던 고문을 그대로 했던 거지. 이거 들으면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지나보면 나는 형 때문에 알게 된 뭐 그런 그거는 사실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 근데 형이랑 나랑 작업을 같이 했었어. 그 체념이란 노래를 형이 베이스를 치는데 난 이랬던 거야. 베이스 하나가 이렇게 곡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형이 리듬을 찍고 리듬을 찍어줬어. 찍는 걸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나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형이랑 작업하고 후야. 이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아, 나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됐다는 형이야. 내가 오늘 봤을 때 꽤 훌륭한 동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맙다. 나중에 가장 큰 깊이 있는 대화를 둘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재영이도 한참 연락 안 해도 네가 음악 할 땐 내가 연락하잖아. 김 부장, 맞아. 김 부장 보고 음악 좋다고 또 문자도 하고. 본업할 때가 제일 멋있어. 대단한 칭찬이야. 그건 어떤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찬사를 받는 기분이야. 아니 근데 그거 있어. 친구들끼리 칭찬해 주는 게 정말 짱인 거. 친구는 아니지만 뭐이 정도면 같이 늙어가니까. 그럼 뭐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순서 없다. 아 듀엣이나 뭐 이런 거 뭐 곡 참여 같은 것들은 쉽지 않. SM이 있으니까 좀 그치? 장벽이 크지. 그치 아무래도. 아니 근데 뭐 이제 형 우리 침투해야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또 맞아. 얘들이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각자 활동할 기회도 있을 거 아니까 뭐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찬영이랑 나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때 찾아보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지. SM 소속 가수였잖아. 그치. 그럼 뭐 우대 같은 거 없나? 그러게. 이 거의 초대 선배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SM이 있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고마운 부분은 내가 앨범 2장 얘기를 하고 근데 저 유학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다녀오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날 믿어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음악적으로 훨씬 힘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찬영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또 내가 어떤 좀 아는 회사 같은 그래. 그런 기분이 또 왜 없었겠어. 그러니까 무서운 학병이지. 제일 무서운 학병이야. 다 꿰뚫고 있어. 그러니까 형보다 다 어려. 대표님들도 다 우리보다 어리고. 근데 그분들 어려워. 애를 맡긴 입장에서. 뭐 센터장님들 막 웬만하면 그냥 안 마주치는 걸로. 그러니까 윤상과 그다음에 찬영이가 왜 보기 좋고 이렇게 흐뭇하고 부럽냐면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왠지 형 그거 알아? 이렇게 아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아빠가 날 자랑스러워했다고? 그거 잘 몰랐었어.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경우가 있었거든.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잖아, 남자들끼리는. 그게 되게 이렇게 뭉클하더라고 나는. 어느 아니, 나는 순간에. 그리고 뭐 딴 데서도 얘 어릴 때도 얘기했는데 나도 아버지하고 소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 아빠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좋은 아빠가 뭐지? 그치. 그렇게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잘 자라줬고 근데 그건 이제 잘 됐을 때 얘기고 아직 둘째 보면은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 찬영이 나는데 준영이 걱정까지. 아니 준영이 해. 걱정은 얘가 나보다 더 많이 해. 아 그래? 분께서 뭐 프로듀서나 작곡가로서 이제 또 앞으로 혹시 뭐 기대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게 됐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조금 크게 얘기해도 될 거야. 벌써 잔소리한다. 자기. 아니 말이 왜 기어 들어가? 작을 때 너무 작아. 아 이런 잔소리 하는구나 아빠가. 뭐 같이 방송 나왔으니까. 여기 아니 이거 담아줄 예정은 아니지. 지금 형보다 되게 잘 마셔. 너는 그런 계획은 없어? 프로듀서를 한다든가 음악 작업으로 좀 다른 사람의 곡을 써본다든가? 사실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 데뷔 초부터 계속 뭐 음악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아빠도 했고 뭐 사람들도 알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거 이제 보여줄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난 조바심을 내지 말라고. 네가 어차피 선택한 게 아이돌이면 본업이 아이돌이면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음악적으로 네가 뭘 만들고 싶은 욕심은 조금 밀어줘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지금 근데 라이즈를 함과 동시에 뭔가 자기가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지금도 뭘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천천히 그냥 아빠는 좋다니까 얘 뭘 만들었는데 내가 좋다 그래도 얘도 계속 새 버전을 들려주니까 헷갈려가지고 윤상이네 윤상 이탄이네. 답답해. 똑같은 거야. 사실은 성격이 똑같아. 내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나 같으면 우와 됐다 이럴 걸 둘이 이거 아니다 이거. 근데 그것도 또 이 나이에 해야 되는 일이잖아. 아 근데 걱정이 이제 자기 스케줄도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도 아팠거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독감 걸렸어요. 그런 또 아빠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뮤지션 걱정이 아니라. 그렇지 아빠로서 독감 걸려가지고 그리고 얘 그래갖고 집에 오면 또 와이프가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곡을 쓰고 싶은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들한테 곡 주고 싶어? 저는 솔직히 뭐 언젠가는 라이즈를 위한 곡 아이유나? 아이유나 곡도 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도 필요하죠. 맞아. 아무래도 뭐 저도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제 우선순위도 이 라이즈 멤버로서의 활동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아예 나는 되게 부러워. 그다음에 형한테 되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또 윤상은 찬영이한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러고 오늘 뭐 아들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후배가 좋은 얘기 해주고 이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니냐? 또 쉽게 넘어가. 아빠는 좀 쉬워. 이거는 어.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걸 뭐라 그랬지 아까? 돈토끼? 돈토끼 아니라 토끼고기는 아니지? 형 그 되게 맛있어 그 토끼가 원래 아 그래? 어. 아 진짜 토끼구나. 토끼 응. 그 찬영이는 혹시 몰라서 2개 넣었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맛 봐봐 어떤지. 전혀 맛을 모르겠지. 아니 여기 카메라 돌고 있나 지금? 맛이 어떤지 좀 찬영아 설명해 봐봐. 이게 토끼. 토끼 아니래. 아니 이름이 뭐 토끼 어쩌고 했잖아. 아니래잖아. 돈떼끼. 돈이면 돈가스냐? 맞아 돼지. 찬영아 이게 입에 맞아야 될 텐데. 저는 다 얘는 진짜 다 진짜 좋아요. 다 잘 먹어. 근데 그냥 돼지 아니라 듀록이라고. 어때? 아 미치겠다. 너무 맛있다. 김치 조금 줄까? 나는 특별히 없어도 돼. 김치? 거창에서 온.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왔는데. 야, 그걸 내가 먹어보다니. 아껴 먹고 있는데 특별히 아빠 이거 좀 더 줄까? 아니, 이거 딱 아빠는 요새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 딱 그만큼 먹어. 너도 다 먹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아빠가 계속 먹는다. 맛있잖아. 아니, 근데 다 먹으면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김치보다 되게 시골 맛이야. 더 궁금하잖아. 아 그래? 어떤 거 제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거칠어. 비 선배님의 할머니님 잘 먹겠습니다. 이 설명. 야, 진짜 이런 김치 오랜만이다. 그치? 아, 우와. 솔직히 저는 살면서 제일 맛있는 김치 먹은 것 아 같은데 진짜 이게? 이런 맛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타 사서 먹는 김치나 뭐 이런 거. 근데 아빠는 너 북한 김치 안 먹어봤잖아. 형 평양 거기 음악 감독했었잖아. 응.
어땠어? 뭐가 맛있었어? 아니 나는 피곤해가지고 냉면도 안 먹었는데 왜 피곤했어? 누가 피곤하게 했어? 이게 몸이 좀 안 좋았어. 몸이 안 좋았어. 몸이 좀 안 좋았어. 근데 김치가 이런 것처럼 오 진짜 맛있다. 우리가 먹던 김치가 아니야. 평양 김치가. 난 지금 태영이한테 이 김치만 따로 좀 부탁할까 할 정도로 아, 너무 시원하다. 정말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인공 뭐가 없어. 야, 너무 맛있다. 궁금하다. 김치는 얘도 잘 먹네. 아 얘도 좀 얘가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베스트라서 좀 놀랐어. 네. 너 비 때문에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얘랑 뭔 사실 상관이야?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하여튼 너무 반가웠어. 너무 즐겁고. 아유, 이건 내가 해야 될 소리고 덕분에 또 올해 이거는 또 나중에 아무 때나 꺼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찬영이 더 힘내고 그러게. 더 해 하고 싶은 대로. 네. 아무튼 덕분에 너무 저녁도 같이 잘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잘 다음번에, 먹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밖에서 내가 맛있는 것도 줄게. 아빠 요리 한번 하시. 아니 아빠는 이제 여기 삼촌에 비하면 내가 대접할 실력은 안 끝난다. 이제 그냥 끝내. 자. 꽃보다 청춘처럼 한번 내가 어르신들 데리고 한번 환갑 여행 한번 제가. 예. 한번 갔다 와 삼촌. 네가 제일 막내로 와야지 짐 끌고. 잠시만. 찬영아 이거 어때? 이거 아까 보셔 나는 이거 보지도 못했는데 보고 아주 멋있다고. 이제 가. 재밌었어 형. 아니 고맙다. 아니 너무 좋았어. 잘 먹었습니다. 오른쪽. 왜 저래? 이거 안녕하세요. 나오지 마. 편집 잘 부탁하세요. 5월달에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너 지금 아이돌 같았어 찬영이 너. 형 그거 해봐. 이거 한번 하트 한번 해. 너무 좋았어. 약간 뭉클했어. 둘이 챙기는 거 봤니? 멋있었어.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거 말고 따뜻했어요 뭔가. 따뜻한 거 말고 끊어. 이 부분 안 쓸게요.